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종목 찾는 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기억을 해서 발굴하시면 정말 최고의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 1천억 이내에서 찾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종목이 호재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통 시가총액 1천억 이내의 기업은 사실상 사업부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계열, 그러니까 사실상의 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아주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확률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사실상의 4개의 회사가 뭉쳐진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시가총액이 큰 회사일수록 그 계열사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호재가 주어졌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오롯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이 큰 거는 그 수혜가, 호재가 희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통념이랑 좀 틀린 부분인데 증권사 레포트가 안 나오거나 증권사 레포트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인데 증권사 레포트가 없거나 증권사에서 정확하게 이 회사의 모멘텀을 캐치하지 못했을 때가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좋아하고 언론에서 되게 좋다고 계속 떠들어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 분들은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안 좋거나 좋은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크면 펀드에서 담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가차없이 매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주식을 발굴하려면 시가총액이 작은 증권사 레포트가 안 나오고 정보가 별로 없는 알짜 기업이 정말 회사가 좋아지면서 시장에 알려졌을 때 그때 큰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밸류체인의 끝판왕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포스코 강판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밸류체인의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산업이 좋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는 배터리를 조립하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활물질을 봅니다. 뭐 양극화, 음극화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전해질을 크게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뭐 첨보라는 회사를 보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 좋아 보이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경쟁도 봐야 되는데 보통 영업이익이 막 높다고 소문이 나면 회사가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오롯이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강판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도 경쟁자가 없는 홀홀 단신인 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 그룹도 전기차 관련 소재를 계속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되지 않는 회사지만 경쟁하지 않고 오롯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의 끝판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약간 잘 모르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높다고 소문이 나지 않는데 혼자서 경쟁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리스크인데 결손금과 적자 기업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오죽 못났으면 회사가 이익이익금이 없고 결손금이 나오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회사들이 결손금과 적자 기업은 잘 안 봅니다. 요것만 좀 중요시 해도 사실 상장 폐지를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손금과 적자가 누적되다가 이거를 어떻게 좀 만회해 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죠. 처음에는 매자니를 막 발행하죠. CBBW를 발행하는데 재무구조가 좋지 않으면은 증권사에서 좋은 금리로 발행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고금리로, 고이자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무구조가 또 악순환되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한 방에 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손금과 적자 기업은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슈와 엮이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긴 한데 그 시대적인 이슈와 더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더 각광을 받겠죠. 그러면 히토류 중에서 회사가 좋은 거를 찾는, 그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엮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을 더 받을 수 있는 은행주를 볼 수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경기 순환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클에 관련되는 소재나 기계장치나 이런 무거운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트렌드에 엮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조금 더 중시하고 찾아보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발굴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거는 약간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중국의 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보다는 미국의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처음에 시장이 커서 막 기업들이 진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텃세가 너무 심하고 룰이라는 게 좀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 빼가는 기술 탈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갑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관시라 그러죠. 그 공무원과의 관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리스크가 점점 불거지면서 경쟁자와 굉장히 치열하게 레드오션 다툼을 할 확률이 높은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심사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도.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행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한국에 비하면. 근데 또 미국이란 나라는 한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입을 해놓으면 거기서 그렇게 크게 레드오션이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사실 문화 차이인데, 미국에서 살아보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이익률이 높다 그러면은 가서 바로 옆에서 똑같은 걸 베껴서 규모의 경제로 하는 그런 레드오션적인 비즈니스 시각보다는 다른 어떤 같은 산업에서 약간 결이 다른 산업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도가 아무래도 정서상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저는 신사업이 없으면 크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가치주를 착각하실 때 재무구조가 괜찮은데 바닥에서 오래 횡보하면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회사들은 신사업을 할 의지가 없고, 또 그런 경우 되게 오너가 나이가 좀 들으시면 상속 증여를 아직 못 해가지고 주가 부양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업이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신사업을 막 하려고 언론에 알리거나 이제 막 신사업을 하려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 알려져 있으면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막 신산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가 들어갔다가 그게 그 다음 해부터 감가상각비로 돌아오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시장에서 기대는 없고 손실도 많이 났고, 그런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신산업이 BEP 수준으로 와서 BEP를 초과하려고 그럴 때,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이 7가지 방법을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면모를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종목들을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